터키인 수십만 명이 한국을 외치며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한국이 터키에서 단 4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일로 터키는 축제 분위기인 반면 일본 전역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다리는 강과 바다를 건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다리들이 세상에 등장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지옥 난이도의 다리라고 불리는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로프의 상판을 매다는 방식의 교량입니다. 세계적으로 현수교를 자국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2013년 건설된 이순신대교 역시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기술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이었죠. 주탑이 이순신대교보다 16m나 낮은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는 주탑 공정에만 30개월이 걸렸지만 이순신대교는 슬립폼 공법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11개월 만에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놀라운 현장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토목학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여기서 일본 기술자들만이 못마땅한 눈치로 아카시대교의 경간거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기술력의 문제로 경간거리를 아카시대교보다 짧게 정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난의 화살은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순신대교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이 1545년이었기에 경간거리를 1545m로 정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당시 터키 정부는 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차나칼레의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기로 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입찰에 나섰는데요. 이 사업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건설한 한국의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팀 이순신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일본은 ECC 국토교통상을 터키로 보내 한국은 부실공사가 심하니 무조건 일본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들의 특기인 한국 대리기를 시전하며 대대적인 수주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이토추 상사와 IHI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터키의 마음은 한국으로 기울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이 제시한 양어 기간은 일본보다 무려 1년 8개월이나 짧은 16년 2개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토추 상사와 IHI는 전범기업 명단에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대규모 파병을 한 혈맹이자 민족적 유대감까지 갖고 있는 터키로선 그들에게 마음이 쏠릴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팀 이순신은 일본 기업을 제치고 수주전에서 승리했고 입찰에서 패배한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주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 어차피 완성이 없기에 붕괴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올해 3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도전으로 완벽하게 준공을 끝마치며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터키 정부는 건국 100주년인 2023년 10월까지 작업을 마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 하나로 공기를 거의 2년이나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었죠. 터키의 우리 건설사들이 쌓아올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대의 다리는 양국뿐만 아니라 대륙 간의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듯한 웅장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보스포러스 3교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는 금자탑을 쌓으며 한국 건설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서 세계 최초 사장 현수 복합교 방식으로 극찬을 받은 제3대교는 사장교 규모로는 세계 1위, 현수교 규모 면에서도 세계 8위에 달하는 유례없는 현수 사장교로 탄생하게 되며 한국만의 고난도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 바 있는데요. 다르다네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차나칼레 1915대교는 기존 세계 최장 현수교였던 일본 아카시 대교의 기록을 뛰어넘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998년 준공한 일본 아카시 해협대교의 주탑간 거리는 차나칼레 대교보다 32m 짧은 1991m입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공식 개통하면서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도 24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2km가 기술적 한계로 여겨졌는데 국내 건설사가 처음으로 그 벽을 부쉈습니다. 전체 길이 3,563m인 차나칼레 대교의 주탑 사이 거리는 2,023m로 지금까지 주탑 간 거리가 2,000m를 넘는 현수교는 없었습니다. 주탑의 높이도 334m로 세계 최고이며 프랑스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건설 역사의 새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나칼레 대교는 공사비 3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지금까지 없던 다리를 놓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케이블은 강선 일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해 현존하는 케이블 중 최고의 인장 강도를 자랑합니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진대에 놓여 있어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특수한 내진 설계를 해야 했고, 거대한 다리가 바다 위에서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내풍 설계도 요구됐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엄청난 철강 기술력이 활약하게 되었는데요. 포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했고, 고려제강은 이 철로 가는 철사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견디도록 교량상파는 비행기 날개처럼 유선형으로 제작했는데요. 보통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초속 50m의 바람에 무너지는데 차나칼레 대교는 초속 91m 바람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주탑에 받침대인 높이 47m, 무게 6만 톤에 달하는 지지대를 바닷속에 고정하는 작업도 난관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4대의 예인선을 동원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크기만한 지지대를 운반했고, GPS와 최첨단 경사계를 이용해 오차 범위 20mm 이내로 바닷속에 설치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았고 터키를 덮친 코로나19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조기 준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터키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개통식은 터키가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열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에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연간 4억 1,500만 유로를 절감할 것이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하듯 차나칼레 현수교는 글로벌 산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서 올해의 터키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터키 현지 언론에도 당연히 대서특필되었으며 CNN, BBC 등 미국과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 유력 언론들 사이에서 보도되며 배아파하는 일본에게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다리와 연결도로를 시공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었는데요. DLENC와 SK에코플랜트는 차나칼레 대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12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이후 소유권과 운영을 터키 정부에 이관합니다. 국내 건설업계가 단순 도급업체가 아닌 국가적 인프라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시공과 운영까지 담당하는 디벨로퍼의 역할로 진화한 것인데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고부가 가치 건설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앞으로의 추가 사업 수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따낸 계약 금액이 9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얼마 전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누적 계약 금액이 9,02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027억 달러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080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연거푸 써내려갔습니다. 한국건설의 첫 해외 진출은 1965년 시작됐는데요. 1965년 11월 25일 현대건설의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가 기념비적인 1호입니다. 건설업계는 11월 25일을 해외건설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벌인 배수로 공사 현장. 모래바람을 뚫고서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의 초대형 장비로 초대형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같은 공사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99년과 2002년 이란 사우스파의 초대형 가스처리 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냈습니다. 삼성물산은 2005년 UAE 두바이에서 부르즈 할리파 시공 계약을 따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162층, 828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건설에 사용된 철근만 지구반 바퀴인 25,000km에 달합니다. GS건설은 2007년 이집트에서 20억 달러가 넘는 ERC 수천 분의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쌍용건설은 2007년 9월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굵직한 사업 수주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한국전력은 2009년 말 186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2013년 삼성물산은 58억 달러가 넘는 호주 로일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7년 7월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터키에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토목 공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한국이 또 어떤 도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지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